지혜는 마음속 빛나는 보석이다. 나이 듦을 빛나게 하는 지혜. 50대가 되면 흔히 건망증을 호소한다. 젊은 시절에 비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해력이나 직관력이 그것을 보완해 준다. 나이 듦의 다른 이로움은 그간 살아온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젊은 시절보다 지혜로워지고 효율적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길 저 길 많은 길을 가본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상황에 따라 어떤 길이 최적의 지름길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살아오는 동안의 경험은 데이터로 저장되어 직관으로 발휘된다. 이것이 나이 들면서 이전보다 더 지혜로워지는 이유이다. 지혜는 특히 나이 든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중요한 덕목이다. 스스로 느끼는 나이 듦의 만족감은 지혜로움으로부터 온다.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자신의 취향, 장단점, 반복하는 실수나 대인관계 방식 등을 알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자신과 친해지고 이를 통해 자신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인생의 참맛이며 멋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만의 빛나는 보석, 즉 지혜를 가지고 있다. 나는 보물을 찾는 광부처럼 그것을 탐색하는 작업을 한다. 땅속에 묻혀있는 보석을 파내어 그 빛깔과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름을 붙이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탐구한다. 그것은 타고난 기질의 영향, 어린 시절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 아니면 그 누군가의 관심, 혹은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것일 수도 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이다.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보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스스로에 대한 시각이 변하면서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자신이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며 이전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된다.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키워나가고 무엇을 줄여야 할지 목표를 분명하게 정할 수도 있다. 지혜란 무엇인가? 행복이나 자존감, 친밀함 등과 마찬가지로 지혜 역시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확하고 단일한 정의는 없다. 지혜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복잡한 인간 문제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이며 맥락적으로 적절하고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가 하나의 해결책이 아니라 그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라는 점이다. 지혜라는 바구니는 인지적 요소, 자아 통합적 요소, 그리고 관계적 요소가 함께 담겨 있다. 지혜의 인지적 요소는 주로 지식,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책이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복잡함과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한다. 인생이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한 상황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현명하게 생각하는 능력을 말한다. 지혜의 통합적 요소는 감정을 잘 조절하고 경험을 하나로 묶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상황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 능력을 통해 우리는 여러 경험을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다. 또 자기 성찰을 통해 삶의 경험과 감정을 잘 조화시킴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지혜의 관계적 요소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함께 협력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이는 곧 공감과 협력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모두를 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동차와 도로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이것이 지혜의 인지적 요소이다. 그리고 도로에서 다른 차와 충돌 없이 배려하며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지혜의 관계적 요소다. 또한 자신의 운전 경험을 토대로 실시간의 도로 상황과 자동차와 자신의 상태를 종합해야만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지혜의 통합적 요소이다. 50 이후에는 직업, 관계, 자신의 몸과 마음에 많은 변화를 겪는다. 이 시기에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것은 지금까지 무엇이 되는 것을 방향 삼아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목표가 되어 우리를 이끌어왔던 무엇을 내려놓는 시기이다. 새로운 삶의 이정표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궁리해야 하며 그 답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지혜로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궁리하고 지혜로워지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는 것을 50 이후 삶의 목표로 추천한다. 사실 시야를 더 넓혀보면 이것은 단지 50 이후의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닌 평생에 걸쳐 지향해야 하는 목표이다. 지혜의 3가지 요소. 다음 사례에서 지혜롭게 나이 드는 60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녀는 60대 후반으로 불면증 때문에 수년째 간헐적으로 진료실을 찾고 있다. 40대에 이혼을 했고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해서 독립한 이후로 혼자 살고 있다. 어느 날 자신의 최근 생활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나이가 드니 욕심이 줄어드네요. 나를 지켜보면 열정적인 것보다 안정적인 것을 찾으려 해요. 인지 기능과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뭘 해도 몸이 빨리 지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활동의 폭이 좁아져요. 젊은 사람들이 내가 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대할 때는 자존심이 상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핸드폰 바꾸러 가면 거기 있는 젊은이들이 내가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에 마음 상하지 않으려면 자존감이 필요하죠. 요즘 가게엔 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잖아요. 키오스크가 겁이 나서 백화점 안 간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세상이 변하니까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익혀야죠. 나는 새로운 것이 나오면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익혀요. 아들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네요. 나는 아들 며느리랑 나랑 분리된 독립체로 생각하고 집착을 버리려고 해요. 애들한테 오라가라는 말도 안 해요. 둘이 잘 살아라 하고 명절에도 올 필요 없다고 너희들끼리 좋은데 놀러 가라고 하죠. 3살 된 손자가 있는데 사랑스럽고 늘 보고 싶죠. 그래도 동영상 보내달라고 안 해요. 손자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돌보고 있어요. 키우는 분이 더 고생하시는데 동영상 보내달라, 사진 보내달라 하면 번거로울 것 같아요. 명절 되면 수고하신다고 꼭 선물 챙겨서 보내드려요. 살아보니까 나이 들수록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해요. 50 초반까지는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때 열심히 모으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해요. 주변에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없으면 무시하더라고요. 붙잡을 건 붙잡고 버릴 건 버려야죠. 나는 젊은 시절에 원리 원칙에 집착하는 성격이었어요. 자아가 강하고 정확했는데 이젠 이것도 버렸어요.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지혜의 3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지혜의 인지적 측면에서 그녀는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익히려 노력하고 있다. 영어회화 공부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젊은 시절처럼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라기보다 그저 공부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했다. 자기 통합적 측면에서 그녀는 나이 들에 따르는 신체와 인지적 능력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사회적 맥락에서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 자존감을 지키려고 노력을 기울인다.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자존감을 유지하고 있다. 젊은 시절에 예민하고 강박적이었던 성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서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유지하는 중이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녀는 아들 며느리와의 관계에 있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집착을 내려놓고 배려함으로써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녀 스스로 이야기했듯 친밀한 관계를 맺기보다는 거리를 둠으로써 갈등을 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적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녀의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 지혜를 성장시키는 법. 그렇다면 지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흔히 명상이나 마음챙김, 경험에서 배우기, 호기심과 지속적인 학습, 자비와 공감 실천, 철학적 사고와 성찰, 균형 잡힌 생활 등이 거론된다. 나는 여기에서 특히 호기심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자기 이해를 강조하고 싶다. 31세 이후에는 새로운 음악을 듣지 않는다는 뇌과학 분야의 연구가 있다고 한다. 시대 예보라는 책에서 송기령 작가는 나이 듦을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 하나가 완고함이라고 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동기와 의지가 요구되는데 나이가 들면 낯선 것을 수용하려는 적극성이 줄어든다고 했다. 나이 듦의 기준이 완고함이라면 이 완고함을 중화시킬 수 있는 것은 호기심이다. 배움을 포기한 순간부터 늙기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다. 학교에서의 공부는 끝났지만 세상과 인생을 교과서 삼아 하는 배움은 평생 끝나지 않는다. 자신의 몸과 나이 듦은 특히 5060 이후 배움에 있어 중요한 교과서가 된다. 지혜로운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지혜가 성장할 수 있다. 이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관점과 통찰을 제공한다. 꼭 직접적인 만남일 필요는 없다. 독서는 간접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책은 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서 중요한 것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 그 사람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물론 요즘은 유튜브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것은 책보다 휘발성이 강하다. 깊이 사유하며 머물러 있을 수 없고 흘러가 버린다.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고립된 사람에게 스마트폰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타인과의 연결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SNS로 주고받는 짧은 글들이 노년의 건강과 관계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다. 이것이 그분들에게 노년기의 삶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자기 이해는 지혜의 성장에 특히 중요하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남을 많이 아는 자는 박학다식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자신을 이해하는 자는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다. 자기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자기를 이해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상담이나 정신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상담의 목표는 자기 이해와 성찰,
감정 조절 능력 향상, 대인관계 기술 향상,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능력의 강화이며 이것은 모두 지혜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지혜는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따라오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지혜는 지속적인 반성적 사고와 학습을 통해 성장한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기에 경험과 학습이 중요하다. 지혜의 성장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